아빠카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3월 19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3월 18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6,570명이 추가된 144만 3,853명, 사망자 수는 227명 추가된 39,142명, 회복자 수는 6,285명 추가된 127만 2,95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대체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425루피아, 살 때 14,45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9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닭고기, 소고기, 계란, 바왕메라의 금액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쌀, 마늘, 짜배, 식용유, 설탕의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이스토라 스나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영기업부에서 비고령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는 가짜 정보가 돌면서 시민들이 몰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백신 접종소에서 명단에 등록된 국영기업 직원들과 주민증 기준 59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만 접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주관하는 조직위원회 담당자는 가짜 정보에 속은 비고령층 시민들이 대거 이스토라 스나얀에 몰리면서 경비원들은 이를 돌려세우느라 진땀을 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댁에서 말만 듣고 찾아온 한 시민은 멀리 북가시에서 이스토라 스나얀까지 왔는데 입장이 거부되었다며 실망스러워했습니다. 이전에도 방침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국영기업부가 주관하는 이스토라 스나얀에서의 백신 접종은 몇 차례 혼선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령자들만 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국영기업부가 여러 조직들과 협력해 백신 접종 대상자인 고령층 시민들의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데이터에 등록되지 않은 많은 고령층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대거 이스토라 스나얀에 곧장 찾아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백신 접종 조직위원회도 결국 그들에게도 접종을 허락하면서 고령층은 59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주민증만 들고 오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초창기에 고령자들 중 자카르타 주민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백신 접종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꼭 자카르타 주민증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 물ля니 재무부 장관은 올해 인미 경제를 위협하는 부정적 요인은 자산의 버블, 에너지 가격 상승, 채무 증가, 지정학적 위험 등 4가지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방사한대학 전략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 에릭 수간드는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석유와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문제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무역 수지를 악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팜유와 같은 농산품의 가격 상승은 무역 수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의 버블은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 유출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미국 달러당 루피아 환율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채무 증가로 인하여 이머징 시장에서 다른 이머징 시장으로 자금이 옮겨질 위험입니다. 에릭은 선진국 채권자들은 이머징 국가들이 경제 회복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예를 들면 남중국과 중동 지역의 해상 충돌입니다. 그러나 에릭은 인도네시아 경제는 보통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가계 소비가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계적 위험 가운데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계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여 국내 경제 성장을 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행히 올해는 사회적 제한 조치 PSBB를 보다 잘 지켜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4.6%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에서 올해 1월에서 2월 196개 지점에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물관리기관인 유역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달간 자카르타 수도권의 196개 지점에서 홍수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월 20일 새벽에 내린 비가 가장 큰 홍수를 발생시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부 자카르타와 서부 자카르타의 홍수 지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방 해리 물려노 유역관리청장은 홍수의 원인은 배수 시스템 부족과 오작동, 제방 붕괴, 조수, 침수 등으로 볼 수 있다며 홍수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장 시급한 것은 자카르타 북부 해안의 제방 건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카르타 북부에는 상당한 지반 침하가 발생한 상태라며 해안 제방 건설 외 나무 심기와 댐, 저수지 등 다양한 홍수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 등에 따른 지반 침하 문제가 겹쳐 2100년이면 해안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 북부 해안 지역은 연평균 7.5에서 13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으며 해안 제방을 쌓아도 점점 밑으로 내려앉아 지난 2007년부터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오는 일이 만조때 반복해서 벌어집니다. 도심지 배수체계 부족으로 내륙의 빗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데다 바닷물까지 넘어 들어오니 우기에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의 지반이 침하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지하수 추출이 75%를 차지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건물 하중과 지각 운동도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 동부 깔리만탄으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한 데는 자카르타가 침몰 중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은 자카르타 북부 해상의 새만금 방조제처럼 길이 33km, 높이 20m, 폭 169m의 자카르타 대방조제를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내달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 출고식을 앞두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산업 고착 상태를 깨기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습니다. 자카르타 연합뉴스 특파원에 따르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5일과 16일 이틀 연속으로 프라보어 장관과 만나 KF-X 공동개발이 가지는 의의와 쟁점 상황에 대한 한국의 입장, 잠수함 2차 사업을 비롯한 한인미 국방 협력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노력했다고 전하며 면담에서 오간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면담 후 프라보어 장관은 당초 국방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던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에 직접 참석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2019년 10월 국방장관 취임 후 한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프라보어 장관은 잠수함 인도식 축사에서 조코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관계를 중요히 여기며 양국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경제, 산업,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가이며 인도네시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강 청장은 프라보어 장관은 물론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 하원 1위원장과 통합군 사령관, 공군 참모총장 등 이번 방문에서 만난 모든 고위급 인사들에게 내달 예정된 KF-X 전투기 출고식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건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전에도 프라보어 장관을 한국으로 초청했지만 성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이 만약 이번 초청을 받아들여 직접 참석한다고 하면 고착 상태에 빠진 KF-X 공동개발 사업과 잠수함 2차 사업의 청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고식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양국 방산산업이 좌초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방산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부분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보르네오 섬 동부 깔리만탄의 신수도 건설 첫 삽도 못 두는 등 상당수 정부 사업이 올 스톱됐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부담할 KF-X 개발 분담금 총 1조 7천여억 원 중 13%인 2,272억 원만 납부했고 현재까지 6,044억 원을 연체한 상태입니다. KF-X는 내달 시제기 출고식 이후 1년여의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에 첫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3월 19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Terima kasih.